예, 안녕하세요. 6주차 2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기나긴 시간을 돌아 입금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부터 강의하는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심판책을 구입했습니다. 왜냐면요, 이번 학기 내내 강의를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학교에 가서 사실은 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안 돼서 어떻게 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는 페이지가 똑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금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쭉 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 회계치라는 방법과 뭘 한다? 그 세무 조정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입금 항목에는 사실 일반적인 입금의 항목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특수한 입금 항목들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입금을 쭉 얘기하다 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입금의 중요한 부분이 또 의제배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제배당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광고에 카톡 문자가 왔는데 예, 해당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에 대한 얘기를 입금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진행할 게 결국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뭡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이게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인데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인프테이션 제도나 아마도 크로스업 제도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될 겁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은 입금 내용이 끝날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송금과 송금 불산입을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은 입금과 송금에 대한 그 부분하고 불산입 부분 또는 그리고 입금 불산입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은 사실은 법인 조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러면 이번 학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입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설명드린 것처럼 입금과 입금 불산임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입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오타가 있는데 예, 오타 있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불공 이거 불공이라는 오타요 오타요 법인의 다시 써드릴까요? 이게 여기 아니고 법인의 입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금액을 입금이라고 합니다. 수입이나 이익, 수입에 의한 금액, 수입이나 이익, 수익은 수익이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와 수입과 이익인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책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215페이지입니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입금불산 형목은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법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순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어떤 항목, 입금 불산 항목은 위에 입금의 정의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입금에서 제외한다. 그거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여기서 우리가 세무회계하고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자본과 그 손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하여 인식을 한다고 했고, 세무회계는 순자산의 증가를 갖고 오는 것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입금 불산 항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금의 범위를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법인세법에서 법률로서의 모든 그 법인의 거래 행위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그 양을 나열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세법의 내용 규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부분을 전부 다 열거하고 규정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해당 항목의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수익 범위를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켰지만은 이러한 예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입금에 해당한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은 모든 것을 열거하진 않느냐 한다. 다만 해당 수익 범위를 예시는 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예시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결국엔 뭐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은 결국엔 이 행위는 입금으로 뭐한다? 판단된다는 겁니다. 입금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들이 예를 할 때 이거를 사실은 이게 입금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할 때 이건 사실은 우리가 국세청에 사실 질의를 넣죠. 서면 질의는 어느 정도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면 질의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금의 개요와 입금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책으로는 2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시된 입금의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항목들은 예시를 했던 얘기는 법인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이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입금 항목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책을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 금액. 법인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 수익 금액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입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법인이 발생하는 각종 사업에서 생기는 모든 수익 금액을 뭐란다? 사업 수익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에 해당하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어떻게 된다? 상품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입한 금액은 부동산을 매입한 금액은 뭐가 되겠어요?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판매한 금액에서 차익으로는 영업이익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사업금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은 뭐 좀 더 보시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같이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뒤에 나가서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정리 하나씩 다 살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산의 양도 금액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 수 있으나 사업의 수익 금액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영위해서 발생한 수익 금액은 아니라 재고자산 외에 재고자산 왜냐면요. 재고자산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재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외의 자산을 양도한 금액은 뭐다?
입금 항목이다. 그래서 자산의 양도 금액이 입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응하여 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일단 회계 처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입니다. 자기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산의 임대료. 일시적 자산을 임대료 얻은 수익. 우리가 그 사업을 영위하고 내가 우리 자산을 갖고 있는데 사무실이 남아서 어떻게 했다? 사무실을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료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도 관련해서 뭐가 된다? 자산의 평가이익도 입금으로 산입된다. 그리고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가 입금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여받은, 나눠받은 이익, 그리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입금 등의 금액, 그 밖의 수익으로 그 법인세에 기속되거나 기속될 금액을 뭘로 본다? 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뭘로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입금 항목의 예시단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회계 처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수익 금액의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영업 수익이나 매출로 입금을 잡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산의 증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출자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아시죠? 자산의 증가에서 차변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차변입니다. 그리고 대변입니다. 차변에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이나 현금이 들어올 테고요. 그리고 매출 또는 영업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을 입금의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산의 양도가액입니다. 이건 예. 자산의 양도가액인데, 첫째 재고자산의 외의 자산의 양도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이 판매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면은 매출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양도한 금액은 매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 금액은 어떻게 한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부분이다. 재고자산은 어떻게 된다?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산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송금이 가겠죠. 현금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거래를 통해 자산이 처분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 현금 전체는 입금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총액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순액법을 선택하고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처분 이익만 순액법이라면, 이게 순액법이라면은 순액은 그 실제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 인정하는 걸 순액법이라고 하죠. 순액법으로 간다면 처분 이익만 뭘로 입금한다? 입금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산의 실질적인 증가와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세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한다? 총액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한 모든 총액, 이게 만약에 100원입니다. 처분은 정부가액이 있으니까 정부가액은 50원이었습니다. 90원이었습니다. 처분이익은 10원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순액법으로 계산을 할 때는
요 금액만 입금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세무 조정할 때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인 거죠. 자산이 양도했으니까 입금이 어떻게 한다? 100원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처분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산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송금이 어떻게 된다? 9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사업료도 고수 계산할 때는 송금과 입금을 가감해서 계산이 되죠. 이거는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각 사업료도 소득 금액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세무조를 끝났을 때는 결국엔 10원이 어떻게 한다? 이게 입금으로 잡히겠죠. 사실은 총액이나 순액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의 원칙이 어떻게 한다? 자산의 증감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증감을 같이 표시해 줌으로써 해당 부분이 나타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이렇게 총액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입니다.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을 어떻게 입금에 산입하고 송금에 산입하는지 보겠습니다. 책으로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은 216페이지입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은 입금에 해당됩니다.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장부가액은 뭐다? 송금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입금 또는 송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 자기 주식은 결국에는 뭐다? 주식도 어떻게 자산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가치가 있겠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팔았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송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돈이 들어오면은 다시 입금이 처리가 되겠죠. 어떤 거가 조금 유사한가요?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가 유사한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가 유사해요? 앞에 자산의 양도와 비슷한 개념인 거죠. 자산의 양도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에 대한 양도 금액, 이런 처분 금액들이 처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잠깐 받고 다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판 거는 송금이 자산이 처분됐기 때문에 송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산의 임대료입니다. 자, 자산은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 얻은 수익을 말하고요. 그리고 자산의 임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사업 소득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이게 주 사업은 아닌데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고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 이게 일시적 자산에 대한 임대 수익의 자산의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 사옥을 임대를 한다 해두면은 그건 어떻게 된다?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한다? 사업 수익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산의 임대료 수익도 뭐냐다? 자산을, 사실은 자산이 아니죠. 자산이,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산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임대료인 거죠. 자산의 임대료. 회계 처리는 여기가 임대료가 되겠죠. 임차 수익 뭐 이렇게 되겠죠. 임차료라고 하죠 보통. 임대료라고. 임대역이니까 임대료네요. 주는 사람은 임차료고, 임대료를 어떻게 돼요? 입금으로 잡고 현금이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자산이 증가되고, 이건 임대료는 수익이 되겠죠. 사실 회계로 봤을 때 수익. 이게 이제 일시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겠어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부분을 잘 보시면요, 어떤 형태로든 뭐한다? 법인의 현금의 증가를 갖고 오는 것들은 일단은 입금으로 간주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그 다음 이제 나온 건 평가이익에서 얘기할 건데, 좀 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평가 이익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와 부합하도록 증액하는 경우에는 평가 이익을 입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부합하도록 증액하는 경우에 그 증액된 금액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익으로 예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의 항목이 다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자산의 증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입금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장부가액이 변동됐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 맞추겠다는 겁니다. 맞추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산이 증가가 되고 자산의 금액이 다시 총액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총액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수증익과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이익과 자산 수증익은 요 개정 과목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설명 안 드린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고, 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입금으로 되고, 채무 면제 이익은 차입금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한다? 뭐가 된다? 결국에는 자산을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일 아니죠, 다음 차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라고 퀴즈를 하는데,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의 정의를 댓글에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수증익과 채무 면제 이익의 정의를 댓글에 같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출석 체크할 때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같이 올려주는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업을 꼭 열심히 들으셔서 관련된 부분을 같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퀴즈나 이런 것들을 안 내려고 했는데, 관련된 부분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부분을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는요, 뭐 그냥 재미삼아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보셔갖고 조금 업로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아니라 이번 2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요즘 또 그래 감기 걸려서 열이 나면 또 이렇게 괜히 저기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